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할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차마 말하기가 민망하여 이런 곳에 글을 다 써보게 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최근에 이혼했습니다. 결혼한 지는 10년 차 정도 됐었고요. 그것도 보통 이혼이 아니라 간통으로 인한 이혼이에요. 그전까지 저희 부부의 삶은 모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터라 남들에게 저희 이혼 소식을 알리는 게 더더욱 힘이 들더라고요.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전개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배우자를 골랐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건가 봐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지만 자식들을 생각하면 또 힘을 내야지 하면서 살고 있어요. 솔직히 제 속이 말이 아닙니다. 제 아내는 연애 전부터 저를 굉장히 쫓아다닌 사람이었어요. 저는 딱히 결혼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도 없고 굳이 결혼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저를 돌려놓은 게 제 아내의 순정함이었습니다. 솔직히 그간 많은 여자들을 사귀어왔지만 서로의 자존심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상처받지 않기 위해 헤어지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제가 만나온 여자들과는 다른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저에게 모든 걸 맞춰주는 사람이었죠. 원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 그런 여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점이 훨씬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일단 유능하고 똑똑한 여성이에요. 명문대 출신의 재원이며 현재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사업가입니다. 중국 현지에 우리나라의 화장품을 수출하는 무역회사예요. 회사는 이미 상장이 됐을 만큼 규모가 커진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공기업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고 제휴를 맺은 파트너 업체도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투자 유치 실적도 제법 올랐습니다. 저도 아내도 모두 일 중독자예요. 제가 만약이라도 결혼을 하게 된다면 여자분은 집에서 내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타입의 사람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아내의 모든 부분이 좋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저렇게 씩씩한 여자라면 평생 의지하며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로 보였어요. 게다가 저렇게 잘난 여자가 저에게 한없이 순정한 모습을 보면서 더 호감이 갔었죠. 그렇게 아내의 열렬한 구애에 마음을 열어 저희는 결혼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늘에서 아이들까지 내려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아이를 가지면서부터 회사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본격적으로 육아에 들어가게 되면 일을 병행하는 게 힘들어질 텐데 자신의 경력에 금이 갈까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본가와 장인 장모님 댁 모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생각에 제 아내를 확실히 지지해주기로 마음먹었었죠. 아내가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회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뒤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했습니다. 물론 사업을 접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대표이다 보니 시간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집안일을 전부 끝낸 뒤에 출근했습니다. 솔직히 몸은 2배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생각에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도 정말 고마워했고요. 아내의 주변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남자를 만났느냐고 칭찬받았다면서 자랑까지 하는 날에는 저까지 기뻤습니다. 아내가 때때로 저에게 미안해할 때도 아이들은 내가 잘 볼 테니 전혀 걱정하지 말라며 당신은 유능한 사람이라며 지켜 세우고 언제나 좋은 엄마로 다독여줬어요. 주변에도 제 아내에 대한 자랑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는 절대 가족에게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제가 처음 아내의 이런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건 작년 겨울쯤이었던 것 같아요. 퇴근하는 길에 집에 혹시나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 전화를 했었는데 그때가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늦게 출근하는 편이라 퇴근 시간이 늦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화를 엄마가 받지 않고 아이들이 받는 거예요. 엄마가 아직 집에 안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했었죠. 그러자 아이 친구의 학부모분과 간단히 차 한잔 하다가 가볍게 술까지 마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곧 집에 갈 테니 걱정하지 말랬습니다. 그래도 술 한잔 했다고 하니 걱정이 되어 제가 데리러 가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한사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기에 알겠다고 했고 늦지 않게 집으로 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내는 제가 전화를 끊은 줄 알고 통화 종료 버튼도 누르지 않은 채 핸드폰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엉겹결에 저는 아내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순간
남자 목소리가 귀에 들리니 저도 모르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통화 내용을 엿듣다 보니 그 정체 모를 남자와 제 아내의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녹음을 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그때의 대화 내용 대부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내가 분명히 의문의 남자에게 너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편의 남자가 남편은 뭐냐는 식으로 투정을 부리더군요. 남자는 이내 제 아내에게 남편에게 혼난다면서 빨리 가라고 다그쳤고 제 아내는 집에 가기 싫다며 온갖 애교를 다 부리더라고요. 그리고 둘이서 성관계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역겹고 오늘 먹은 것들이 다 올라오는 기분이라 그만 끊고 싶었지만 꾹 참고 끝까지 녹음했어요. 정말 그 분노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아내를 내치고 싶은 마음과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제 생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고 결국 아내에게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상간남과의 관계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으며 잠시 한눈을 팔아서 미안하다며 바로 정리하겠다고 하더군요. 눈물을 흘리면서 비는데 솔직히 지금도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를 용서하고 계속해서 한 이불을 덮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그간 이 사람에게 해줬던 헌신을 생각하니 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최소한 저희 아이들의 엄마잖아요. 그래서 엄마로서의 인격은 지켜주자는 생각에 간통으로 인한 이혼 소송 없이 합의 이혼을 하되 양육권은 제가 가지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이들과의 교섭은 언제든지 가능하게 해주었어요.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해 겨울 동안 제 삶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다 되었던 것 같아요. 남들에게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아이들 앞에서도 티를 못 내니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었죠. 어찌나 힘들었는지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순간이 와도 의연하게 잘 이겨냈던 저인데 정신과 병원까지 다니게 됐습니다. 불면증과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내로부터 성병까지 얻게 되어 비뇨기과에서 치료까지 받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여자의 어떤 모습을 본 걸까 싶은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고 아이 엄마 얼굴 보는 것도 예전만큼 힘들지는 않아서 내키지는 않지만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놀이공원도 갔습니다. 무조건 아이들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았어요. 그렇게 아이들 때문에 아내를 자꾸 보다 보니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참 그놈의 정이 뭔지 커갈수록 아이들에게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텐데 저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컸고요. 겨울이 다 가고 봄이 올 때쯤이었어요. 하루는 아이들이 회가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마침 아내와 같이 저녁을 먹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닷가 근처의 횟집으로 다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술이 한 잔 들어간 아내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꿈도 꾸지 말라며 화를 냈을 테지만 그땐 그렇게 매몰차게 내치지 못하겠는 거예요.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도 삶의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결국 그날 밤에 저희는 부부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이들과 함께 아내를 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주고 차를 돌리는데 아내가 버스터미널에서 나와 다른 장소로 가는 걸 본 거예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아이들도 있고 해서 굳이 따라가진 않았습니다. 뭔가 일이 있나 보다 했죠. 나중에 무슨 일이었냐고 카톡으로 물었더니 갑자기 자신을 못 믿느냐면서 되려 저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받아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 아내는 그날도 저와 아이들을 둔 채 상간남을 만나러 간 거였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건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아이들과 엄마가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엄마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늦는 겁니다. 몇 시쯤 도착하냐고 물어보자 일이 많아서 늦어질 것 같아 7시 차를 타면 8시 45분쯤에 도착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도착해서 마트에서 살 것들이 있다면서 9시까지 데리러 와달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9시가 되어도 아내는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겨우 통화가 된 아내는 술에 떡이 된 상태였어요. 얼마나 마셨는지 제대로 발음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왜 늦었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거절하지 못할 회식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라도 한마디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화를 내고 욕을 했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거야 그렇다 쳐도 아이들이 저렇게 기대하며 기다리는데 불쌍하지도 않냐고 했죠. 그랬더니 짜증을 내면서 지금 안 그래도 장 보러 간다며 하길래 더 이상 전화로 얘기했다간 싸우기만 할 것 같아 일단은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화 도중에 갑자기 이미지가 하나 전송이 됐는데 그 내용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상간남과 사랑을 주고받는 내용의 대화 캡처 이미지였고 저에게 상간남과 정리를 했다는 말은 전부 거짓이었던 거죠. 아이들이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시간과 도착 시간까지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에겐 그러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또 한 번 아내를 믿을 뻔한 제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했고 저는 이전보다 더 큰 충격으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결국 저는 이판사판이 됐습니다. 엄마고 뭐고 다 떠나서 저 여자를 불륜과 사기죄 등으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며 아이들과는 아예 격리시켜 놓았습니다. 아내는 그것만은 말아달라며 애원하고 사정했지만 이건 아이들을 위한 결정이기도 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숨통이 조금은 트이더군요. 이제 저 혼자 분을 삭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제 이야기 기대해주세요.